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중3이었던 전 예고 진학을 목표로 목동까지 레슨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봉천동인데 저희 외숙모가 성악가 출신의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목동에 있는 외숙모 댁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보통은 외숙모의 일이 끝나는 5시에서 6시쯤 레슨을 시작해서 9시 이전엔 집에 왔었는데 그날은 레슨이 끝나고 외숙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사촌동생을 저한테 맡기고 잠깐 나가셨습니다. 외숙모가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바람에 거의 9시 반이 되어서야 제가 집을 나서게 되었죠. 외숙모 댁은 당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여서 전 항상 버스를 타고 당산역으로 간 다음 서울대 입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고 당산역에 도착해서 개차역을 지나 승강장에 올라가니 이쪽 저쪽을 통틀어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더군요. 당시의 시간은 10시 정도. 전 우선 역 안에 있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 당산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워크맨의 귀에 꼽고 읽고 있던 책을 꺼내 무릎 위에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꽤 시간이 지난 듯 싶었는데 열차는커녕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 않더군요.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평일 밤이라 사람이 없나 보다 생각했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앉은 의자에서 좀 떨어진 쪽 계단에 한 여자가 올라오는 게 얼핏 보이더군요. 검은색의 약간 타이트한 바지 정장에 검붉은색의 쇼핑백을 든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였죠. 거진 허리까지 오는 까맣고 긴 머린 목 뒤에서 커다란 핀 같은 걸로 단정히 고정시켰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속으로 다른 의자도 텅텅 비었는데 왜 하필 이쪽으로 오지? 라고 생각하며 궁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여자가 같은 의자에 앉는 걸 느끼며 계속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그 여자가 제 바로 옆에 앉아서 고개를 제 쪽으로 완전히 돌리고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더군요. 순간 그 눈을 봤는데 왜 다들 아시죠? 쌍꺼풀이 없으면서 크고 매섭게 생긴 눈. 아무튼 그런 눈으로 제 얼굴에서 1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냥 사람이 그랬다면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하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분명 그 여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다거나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외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죠. 하지만 정말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몸이 느끼더군요. 오한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소름. 뱀 앞에서 빳빳하게 굳어버린 개구리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잔 그렇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절 노려보고 있었고 그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의 심정이란.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올라왔던 출구에서 한 남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약간 둥글둥글한 체격에 흰색 남방의 청바지 그리고 한 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낀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승강장으로 올라와서 두리번거리더니 제 쪽으로 똑바로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 신림역 가려면 여기서 타는 거 맞아요? 저는 네 라고 재빨리 대답하고 벌떡 일어나 줄을 서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남자를 쫓아갔고 바로 옆에 있는 줄 서는 곳에 섰습니다. 정말 그 남자가 구세주 같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서는 걸 보자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 또다시 제 옆으로 와서 바짝 얼굴을 대고 또 노려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죠. 이 남자라도 없었다면 진작에 쓰러졌겠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그 남자의 눈엔 이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바짝 얼굴을 대고 말 한마디 없이 노려보고 있는 그 광경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는데 그 남자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더군요.
아, 열차 왜 이렇게 안 오죠?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드디어 열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신도림까지밖에 안 가는 열차라 저나 그 남잔 타지 않는 열차였지만 전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렸고 차를 타기 위해 한쪽 발을 차 안으로 내딛는데 그 여자 또한 차를 타려는 듯 안으로 한 걸음 내딛더군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래, 잘됐다. 제발 이거 타고 좀 가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른 발을 뺐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역시 다시 발을 빼고 제 옆에 서더군요. 물론 시선은 계속 책에 고정시킨 채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서 있는데 사당이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분은 건너편 승강장에서 타라는 역장의 안내방송이 들리더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여기 아닌가 본데요? 라고 하더니 몸을 돌려 출구 계단으로 걸어가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저 남자를 놓치면 끝장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미친 듯 뛰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고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올라 건너편 승강장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땐 마침 집으로 가는 열차가 도착해 있더군요. 전 열차에 뛰어올라가 창문으로 건너편 승강장을 봤는데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라 뛰어서 차에 올라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기껏해야 20초 남짓. 제가 계단을 다 내려갈 때까지 분명히 쫓아오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제가 창문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뒷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군요. 전 그 뒤로 레슨을 그만두고 그 근처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이대라서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긴 하는데 한 번도 당산역에서 내려본 적은 없습니다.